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두고 하루 사이 상반된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화당 의원 모임과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전쟁 종료 기대감이 퍼지며 80달러대로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60원대로 내려가고 코스피가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중재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분쟁의 정치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고 중국 역시 중동 국가들과 접촉하며 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보복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출구를 찾는 압박 후 협상 전략으로 전쟁을 조기에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2일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정리해야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와 달리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가 중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쟁의 키를 쥔 트럼프의 선택이 주목을 받습니다. 중동 상황 어제에 이어서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참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어제도 오락가락을 하긴 했는데 트럼프 발언에서 시장이 크게 안정을 찾기는 했습니다. 급락하던 증시는 상승 반전을 했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80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앉았는데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워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Very close to finishing that too. You said it would be over soon. Are you thinking this week it will be over? No, Are you but talking soon. about days? I think so. Okay. 자, 아주 곧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죠. 어떤 발표입니까?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전쟁에 대한 그 최종 판단은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가 하는데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신할 때 빠져나오고 있다. 뭐 이런 워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까? 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 백악관이 네네.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관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그 시점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판단의 주체가 트럼프인데 그것도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판단한 다음에 종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전쟁을 언제 종료할 것인지 빠져나갈 구멍을 트럼프가 판단하고 그 구멍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이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정신승리 선언하고 빠져나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이죠. 태도를 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네. 잘 보시면은 네,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면 끝내겠다 이야기잖아요. 네네. 전쟁은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표라고 하는 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은 빼고 군사적 목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 미사일 발사가 90% 줄었고 드론이 85% 줄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날에 이란이 350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3월 8일, 9일 되면 이게 38발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네. 90% 줄었어요. 네. 발사량이 줄었다는 의미지, 실제로 그러면 그 90%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90% 고갈된 거냐? 네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만 인용해가지고 야 이거면 됐어. 그럼 우리 빠져나갈 거야. 일종의 전체적인 흐름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건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 정치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상황은 이길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전쟁을 트럼프는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언급했던 레짐 체인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까? 빠져버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군사적 목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니까 총사령관인 트럼프 장군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지금 트럼프가 처한 미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쟁 시작한 2월 28일 그 직후에 미국 내부에서 입소스 뭐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걸로 전쟁 지지가 27% 정도 나왔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갤럽이나 이런 등등 거를 종합한 걸로 3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로 보면 27%에서 38%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를 잘 보면 미국도 극단적으로 정치가 이제 양극화돼서 분열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안이 되면 마가 쪽이라고 그럴까요?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렇게 해서도 3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전쟁을 보면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다 70%가 넘은 상태였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번 전쟁은 의회에다가 24시간 전에 보고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처음에 말했던,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임박한 위협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국방부는 물론이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국회에 설명할 때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뭐 앱스타인 파일 문제라든가 네. 등등의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건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지지를 전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전쟁이다. 트럼프한테는 이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 이전에 11월 중간선거 전망과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 11월 중간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도 중간선거 패배하면 나는 탄핵당할 거다. 이건 이제 자기네 지지층 결집 욕구도 있지만 그 전 세계적인 그 상호 관세, 뭐 관세 전쟁 벌이고 또 아이스가 미국 시민권자들을 2명이나 거의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미국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켜 왔는데 지금 이 이란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이 중간선거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겠죠.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그럼 트럼프가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나는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지 않을지 그리고 이란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또한 전쟁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도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16세기에 마키아벨리가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자기가 원할 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네네네. 16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트럼프가 원한다고 상대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는 거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현재. 왜냐하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그 재충전할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계속 몰아가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공식적 반응도 그렇지만 지금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얻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국 쪽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이쯤에서 멈춘다고 하면 트럼프 또는 미국이 갖게 될 이익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실질적 이익에 있어서. 정치적 이익은 크지 않을 거지만 일단 유가라는 부분을 잡을 수 있고 세계 경제 부분에서 어떤 그 달러의 패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더 큰 거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거, 피해를 줄이는 거.
피해 또 데미지 컨트롤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전쟁을 멈출 동의는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출구 전략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네타냐후가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러 썰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지금 이란이 폭격을 해가지고 네타냐후 집을 폭격을 해가지고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보이질 않으니 뭘 원하는지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형태로 전쟁을 멈추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치명타입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또한 예, 정치적으로도 우선 미국이 만일 이스라엘 그대로 둔 채로 빠져나간다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근 70년 동안 버텨왔던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어떤 동맹 체제 이게 흔들린다 이야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현재의 조건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죠. 전쟁을 끌어가야지 우선 네타냐후 권력이 살고 본인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한 가장 큰 수혜가 네타냐후 또는 이스라엘로 봤는데 그것은 다른 해석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서아시아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비록 걸프만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렇다면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이란을 공격할 거냐? 그건 못 갑니다.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걸프 국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의 힘을 실제로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하는지를. 네. 자칫한 보세를 냈는데도 자기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이스라엘하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이 같이 계속 뭉친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인 빼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중국과 러시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이란과의 관계가 돈독했었죠. 주요 에너지 자원이기도 했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러시아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적인 수출길이 풀렸는데 국제 유가를 이제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거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통화 내용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전 중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트럼프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진행자 얘기하신 대로 유가가 워낙에 이제 뭐 119달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국제 제재 상태인데 일단은 인도에 대한 제재를 한 달 동안만 허가를 풀어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아시아에 떠 있는 배에 있는 원유를 풀어준다. 일단은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유가 원유 공급 상황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다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진 거고 중국도 이란이라든가 이란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당연히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이제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중국이랑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개입할 겁니다. 교수님,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출구 전략을 교수님 말씀대로 해석대로 하면 모색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실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전망을 한다면 우리가 작년을 반추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12일간 전쟁이 있었고 올해 또다시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이것이 종전이 아닌 휴전, 일시적인 휴전, 또다시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에 또 저희가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이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를 한 거죠. 네네. 전화를 한 건 트럼프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건설적이었다. 동시에 두 단어가 빠져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프랭크,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라이크. 네네네. 업무적인 이 말이 뭘 뜻할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솔직히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는 푸틴이 할 말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침략했지 않냐. 하메네이를 왜 죽였냐. 그건 당신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는 이야기를 했을 거로 보이고 비즈니스 라이크라는 의미는 업무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둘이 나눈 대화에서 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하순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너 뭐 안 할 거지라는 어떤 언질이라도 줘야지 우리도 움직인다. 네, 그런 네,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 푸틴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꽤 큰 레버리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관계 우호적이잖아요. 동시에 걸프 연안 국가들하고 다 좋아요. 사우디, 쿠웨이트하고 매우 좋은 관계들이에요. 같은 산유국이고 또 이란과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네네. 물론 그 전쟁 시 상호 지원 의무가 빠져 있는 군사 동맹이에요. 어쨌든 동맹이거든요. 당장 전해서라도 지금 이란의 누구라고도 통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건설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래도 좋다. 당시 이런 조건이라면 내가 한번 중재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가 바로 전쟁이 곧 끝난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동 지역에서의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을 이걸 통해서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네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100년, 200년 동안 이 서아시아 지역에 이권을 갖고 있잖아요. 반면 중국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흥 강자죠. 네네. 신흥 강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외교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폭이 더 넓죠. 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경제 무대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러시아가 푸틴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아마 설득을 할 겁니다. 이란에. 그럼 당신들 조건이 뭐냐? 그럼 이란은 조건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쭉 이미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조건들이죠? 예를 들어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절대.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제재입니다. 제재. 제재 해제.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 배상금 물어내라는 이야기죠. 당신 때문에 전쟁을 했으니까 물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트럼프에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에게 물리는 게 배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하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무조건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트럼프는 이란한테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조건이 근데 이건 빠졌어 이제. 네네. 근데 이란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더 끌고 가도 손해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원한다고 전쟁이 금방 끝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왜? 이란은 독립 변수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네네. 종속 변수가 아니거든요. 독립 변수로서 이란은 계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란이 요구하는 뭘 들어줄 거냐.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 전쟁이 이 분쟁이 좀 끝나기를 바라는 그렇죠.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특히 뭐 동북아 한반도로까지 네. 이전되는 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큽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의 끝은 다가왔다고 보십니까? 두 분 전문가적 식견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종전의 시작이다. 예, 그 말은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이게 휴전 협상 시작해서 2년 3년 걸잖아요. 네네. 그거 비슷한 이치죠. 저기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 협상 하고 있는 셈이에요. 종전 협상을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이제 끝내자 그러면 좋은데 그럼 어떤 조건에서 끝내냐? 조건 싸움이죠. 이게 충족이 되면 전쟁 끝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멈춘다고 하면 이 승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굳이 승자 패자를 구분하자면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 기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기준이 목적이 뭐고, 그럼 이란의 또 목적은 뭐냐? 이걸 가지고 평가 내지 잣대 비교 형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전쟁을 목적으로 내걸었던 게 레짐 체인지 아닙니까? 정권 네네. 교체. 레짐 체인지는 됐어요. 더 단지 강경하게 됐죠. 하메네이가 하메네이로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다음에 또 내걸었던 조건이 여러 가지 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핵 능력, 그다음에 그 프락시 지역의 그 예를 들어 헤즈볼라나 뭐 등등 후티까지
이런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이야기 나왔죠. 백악관이 오늘 발표한 이야기 군사적 목표는 지금 원래 내걸었던 전쟁의 목적과 목표에 비해 본다면은 글쎄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도. 네. 반면에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차제에서 서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아예 길을 꺾어버리겠다 이야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서로 합의에 의한 종전으로 가기에는 길이 한참 멀었구나.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조건들 보니 합의 도저히 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종전을 위한 시작이다 말씀하신 거 예.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가장 격렬한 공습을 할 거다. 네네. 뭐 이란이 처참히 패배할 거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전쟁들을 봐도 뭔가 협상을 시작할 때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확실히 쥐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조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연관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백악관에서 이 군사 작전에서 목표를 완전히 얻었다라고 트럼프가 판단할 때가 이제 종료 시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게 두 개를 맞춰 보면 대략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뜻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변수가 굉장히 앞으로 많다. 그래서 휴전 문제가 이제 논의는 되겠지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시작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 복잡합니다. 하루빨리 좀 전쟁이 끝나기를 특히 바랍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생명줄이에요. 그렇죠. 이게 끊겨버리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비슷하게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전쟁이 계속되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게 최대의 고통을 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저쪽에서는 전쟁을 끌어갈 의사가 없구나. 동시에 능력도 없구나.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최대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란은 계속 전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 덧붙이면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이란이 이제 걸프만 6개국들 네네네. 저 UAE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데 6개국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저게 패착이 아니냐, 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뭐 고통을 당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전략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미국에다 주는 압박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군사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중력의 중심으로 봅니다. 중력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뭐냐면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투사 원점, 힘이 거기서 시작된 원점이 그 걸프만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라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첫날에 제일 먼저 한 게 레이더 파괴잖아요. 네네. 눈을 우선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군사 이론적으로 본다면 중력 중심을 타격한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6개국은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큰 피해가 두려워서이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군사적 그 역량을 봐야 돼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까지 온갖 종류의 미사일과 드론을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했던 국가 아닙니까? 전쟁 준비를 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란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서아시아 국가는 없습니까? 영내에서는 없는 거죠. 우선 인구 차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면적 차이도 너무 커요. 예를 들어 미국이 근 5천 번에 가까운 폭격을 해대도 워낙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 5천 번 폭격해서 미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워낙 넓잖아요. 우리나라의 16배 아닙니까? 두 분 자주 안 배워야 되는데, 그죠? 당분간은 계속해서 두 분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황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